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여기서 어제 오늘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변경이 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의 움직임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 65,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깨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이때 65,000원을 깨고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면서 밑으로 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그러면 이 6,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조정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지를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저항을 받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자, 이런 것을 기점으로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것을 기점으로 이제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65,000원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얘들이 여기서 과연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번 그런 흐름도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 자,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도라던 움직임에서 이제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으로 변경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었는데, 근데 매수할 때 들어왔던 물량과 매도할 때 나가는 물량들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매수하는 물량들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외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외인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을 비교하되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수가 매도보다는 좀 더 많았고, 뭐 매수 상위 볼 것도 없이 외인들의 움직임만 딱 보여지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뭐 키움, 신한, 뭐 NH투자, 미래에셋 이런 쪽으로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인들의 움직임이 뒤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고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우선 UBS 증권 같은 경우 이 65,000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할 때 쫙 들어와 줬죠. 그 다음에 뭐 빠져나가는 흔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올려놓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도 빠져나가는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6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 그리고 더 상승하는 움직임 쪽에 베팅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65,000 구간 여기를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올리려는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를 좀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놓은 상태로 얘네들은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이 65,000원 기준으로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후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여전히 빠져나가는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메릴린치도 마찬가지다. 얘네들 65,000까지 올릴 때 이렇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LS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골드만삭스는 과연 어떠냐? 얘네들을 이 65,000을 돌파하고 다시 더 올라가는 움직임에서 우선은 들어왔는데, 더 이상 못 가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이 앞에서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자. 키움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흔적을 좀 보여주다가 오히려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다시금 들어와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다른 데는 어떠냐? 신한 같은 경우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그리고 매도세가 쭉 이어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다른 외인들이 매수하는 흔적보다는 훨씬 적은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NH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던 흐름에서 매수하는 흐름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로 매도하던 움직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65,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외인이 계속해서 이 65,000원 구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살짝 조정이 준다 하더라도 이 22평선 그리고 62평선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가격대로 보면은 이 6만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줄 때 기관과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같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 65,000원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때 우리도 이제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얘네들이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상승세를 보일 때 얘네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이런 구간들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디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신호들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매도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승세를 쭉 보여줬고, 여기서도 자,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쭉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걸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카카오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카카오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괜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65,000원 구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상승세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추세도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미리미리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근처에 갔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월봉을 한번 돌려서 보자. 지금 이 65,000원 구간 계속해서 돌파 시도한다. 이 앞에서도 이미 돌파를 시도했던 흔적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뭐 8만원 구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로 오면은 뭐 10만원, 11만원 구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우리 1차적으로는 이 11만원 구간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뭐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목표가를 또 뭐 13만원, 15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갱신해서 올리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이제는 뭐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11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게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 되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다.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인증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